그러면 오늘장 세 가지 포인트로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립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김근우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근우입니다. 네, 오늘장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요? 지금 호재도 꽤 발생한 것 같은데 시장이 뒷걸음질 칩니다. 그러면 첫 번째 포인트부터 알아보죠. 전반적인 흐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중요 포인트, 엔비디아, 파월, 그리고 중동 세 가지를 꼽아주셨는데 먼저 호재, 악재 섞여 있는 것 같아요. 하나씩 좀 풀어주시죠. 네, 일단은 우리가 지난주에 그렇게 기대를 많이 했었던 잭슨홀 미팅, 그리고 잭슨홀 미팅의 결과를 이야기하는 파월 의장의 연설이 끝났죠. 그리고 실제로 미국 증시는 환호했습니다. 왜냐하면 애매하게 되게 좋게 이야기했어요. 뭐가 애매하게 좋겠냐라고 물어보신다라면 파월 의장의 이야기는 이런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증시에 뭐랄까 리스크 아닌 리스크로 부각받고 있는 게 금리 인하는 하는 거는 좋은데 경기 침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지점들이 굉장히 좀 뭐랄까 민감한 영역이었거든요. 근데 적절하게 잘 이야기했다라고 봐요. 그래서 금리 인하는 할 거야. 이 인플레이션 우리가 목표했던 2%대 가고 있는 것 같아. 되게 잘 얘기했고 여기에 더불어서 고용시장의 냉각화도 우리가 인지하고 있어를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인 즉슨 침체로 가지 않게끔 잘 해볼게로 시장이 인지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다 좋았습니다.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신고가 영역, 나스닥 S&P 500은 잘 올라갔죠.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 증시의 기대감이 좀 많이 반영된 채로 오늘 출발을 했습니다. 실제로 갭상승 출발을 했는데 장중에 사실 오늘 갭상승한 분과 더불어서 지난주 금요일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까지 다 밀어내버린 증시가 오늘이 아닌가라고 판단이 되는데 여기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증시의 좀 특이점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게 환율에 대한 연관성 그리고 유가에 대한 연관성이 다소 좀 예민하다라고 좀 볼 수도 있겠고요. 특히 제가 오늘의 주제 중에 작은 주제로 하나 잡아놨던 게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의 공중전이 좀 진행이 됐죠. 그래서 사망자도 다수 발생할 만큼 우리가 전시라고 판단하지는 않고 지금 국지전 정도가 지속적으로 좀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유가가 좀 소폭 반등을 했단 말이에요. 물론 유가 때문에 증시가 이렇게 폭락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그런 지점도 충분히 우리가 예민하게 좀 작용이 되지 않았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여기에서 더 봐야 될 건 뭐냐면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반도체의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실제로 코스피의 경우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하락폭이 좀 발생하면 시장은 사실상 밀린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좀 밀렸고 중요한 건 이제 다음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오케이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예를 들어서 긍정적인 모멘텀의 재료라고 봤었던 파월 의장의 연설 그랬더니 결과는 나왔는데 시장은 재료 소멸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음 어떻게 우리가 뭘 보고 또 판단을 해야 되는가를 봤을 때 당연하겠지만 엔비디아로 가는 겁니다. 실제로 엔비디아를 따라갔던 반도체 종목들도 굉장히 많고 여기에서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 통과 한 해 만에를 가지고 삼성전자의 희비가 굉장히 교차했던 것도 같은 지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묶여있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지금 3일 남았다라는 거고 이에 따라서 좀 종목들을 봐야 되는데 사실 저는 이런 의견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비슷한 의견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이 반도체는 짚어드렸고 지지난주에도 이 월요일 같은 시간에 짚어드렸는데 종목으로 볼게요. 실적 찍히는 애들 위주로 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되고 따라가는 한미반도체라든지 유스페타시스, PSK홀딩스 여기에 더 보면 리노공업이나 이오테크닉스 이런 애들이 붙는 건데 사실 고점 대비해서는 굉장히 다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삼전 SK하이닉스는 지금 실적이 굉장히 강해요. 게다가 앞으로 실적도 괜찮게 나올 거라는 예상이 좀 정설입니다. 그만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밑에는 저는 계속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엔비디아 실적이 잘 나왔어요. 시장이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시장은 제가 아까 한시 랭킹주에서도 이런 얘기 드렸었는데 엔비디아의 작은 흠집이라도 꼬투리를 잡으려고 들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너무나도 완벽한 모습을 보였으니까요. 그럼 이 완벽한 모습을 보인 엔비디아의 흠집이 안 잡히게만 나와주면은 얘네들 한번 반등이 나올 거예요. 근데 저는 얘네들 반등 나올 때 팔아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지금 보유 중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좀 아마 좀 물려 있을 이런 비중이 들어있을 텐데 반등이 나오면 파는 뷰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전 아직도 이거 홀딩 의견 꾸준히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별로 좀 차별화가 나타날 거다. 여기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이제 반도체들이 있어요. HBM의 모멘텀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뭐 제우스 같은 종목들이 그렇죠. 그런 종목들은 사실 더 못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대장주들의 중심을 두고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거와 별개로 레거시 쪽은 사실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그냥 먼저 조정을 받았고 사실 먼저 조정을 받을 게 아닌데 좀 많이 받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월덱스라든지 오늘 반응 나오고 있는 GST 같은 종목들 굉장히 사실 조정을 세게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레거시 그 다음 볼 수 있는 액심 냉각 쪽 KN솔, 뭐 유니셈, 뭐 KN솔, 유니셈 얘네들은 칠러 스크러버 하면서 액심냉각 모멘텀 받고 있는 애들인데 사실 오늘의 반등이 좀 세게 나왔긴 합니다만은 이쪽에는 아직 테마로 좀 구분 짓는 게 맞고 레거시로 볼 수 있는 월덱스 쪽도 반응도가 먼저 나오긴 했는데 조정도 같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인즉슨 이런 레거시 쪽은 이제 출발하는 단계에 다시 한번 상승폭을 만들어줄 수 있는 단계로 접어들 수 있겠고 그 밑에 있는 액심냉각 쪽 같은 경우는 좀 분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쪽은 사실 시총이 별로 안 커요. 그래서 반등 나올 때 이런 좀 어느 정도의 트레이딩 뷰를 가미해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 수혜주로 꼽을 수 있는 건 GST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GST 중심으로 놓고 구분을 지으면 되고 근데 이게 아니고 사실 앞으로의 액심 냉각은 엔비디아에서 대놓고 이제 블랙웰을 액심 냉각을 적용하게끔 만든다고 했기 때문에 대장으로 봐야 되는 게 LG전자예요. 이제 HVAC 냉난방 공조 시스템을 토대로 이제 액침 냉각 하겠다고 실제 발표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는 일단 모멘텀 대장은 GST고 그리고 규모가 있는 쪽에서 천천히 모멘텀 끌어오는 건 LG전자이기 때문에 이런 지점 같이 보면서 판단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반도체는 기존의 HBM 그리고 지금 레거시 쪽 레거시는 제가 종목을 많이 못 보여드렸는데 일단 레거시 쪽도 뭐 동진세미캠, 유진테크 뭐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GST를 비롯해서 LG전자처럼 액침 냉각 쪽도 유의 깊게 봐야 되는 지점. 다만 여기서 HBM은 조심해야 되고 다른 쪽은 상승 여력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라는 거를 좀 별개로 봐야 되는 지점이기 때문에 반도체는 좀 선별적이다라고 의견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중소형 테마주들이 많이 오늘도 움직여요. 근데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에도 중소형 테마주 조심하셔라고 얘기 많이 드렸는데 오늘 같은 경우 이제 한빛레이저라든지 뭐 이램 이런 쪽 전기차 충전 화재 쪽에서 막 상승 나왔다 하락 나왔다 변동성 엄청 나오고 있잖아요. 여기에 더불어서 중동의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기 때문에 흥규석유나 한국석유도 마찬가지로 변동성 엄청 보여줍니다. 근데 저는 이쪽도 결국 조심해야 된다라고 봐요. 이게 계속 지금 수급 자체가 약간 갈 곳 없는 상태로 머물기 때문에 중소형 테마로 좀 쏠리는 경향도를 시장이 보여주고 있어서 이쪽이 살아나고 있는 거지. 사실 그 전에 움직였던 SG, 우크라 재건 테마죠. 이쪽이라든지 인디에프, 우크라 재건입니다. 여기에 트럼프 수혜주로 꼽혔던 갤럭시 SM 굉장히 많이 하락했어요. 전고점 대비해서 50% 거의 반토막 다 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똑같이 갈 가능성 전기차 화재 종목, 전기차 충전 종목 또는 흥구석유나 한국석유처럼 해칭성 종목들 마찬가지 움직임 나올 가능성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처럼 조정이 나올 때 좋은 애들 싸게 담는 방향으로 보셔야지 테마주에 너무 비중을 들어가게 되면은 오히려 손실이 커질 수 있다라는 거. 이 점을 좀 유의하셔서 보시면 되겠다라고 시장 뷰는 이 정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어떻게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될지 기술주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팁을 주셨는데 앞서서 선택과 집중에서도 비슷한 전략이 나왔었거든요. 과연 이때 어떻게 시장이 또 반응을 할지 그리고 많이 좀 팁을 주셔서 미리미리 대응을 해 주실 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뭐니 해도 요즘 가장 핫한 섹터 바이오죠. 오늘도 시장의 중심 바이오가 꿋하게 서 있습니다. 종목군별로 또 여러 가지 재료들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흐름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요? 네, 바이오는 뭐 사실 지금도 좋습니다. 없는 분들은 또 채워 넣어야 되는 시기가 도래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고 물론 오늘까지 거의 다 좋기 때문에 오늘 채우는 거는 리스크가 높습니다. 그래서 조정기가 나오면 바이오는 또 담아야 된다라고 보고 금리 인하 자체를 사실상 이제 파월 의장이 잭슨홀 연설에서 시사를 해버렸어요. 그럼 바이오는 지금 안 볼 이유가 없는 게 돼버린 거고 먼저 출발했던 플랫폼 쪽도 계속 좋고 또 뒤늦게 붙었던 쪽도 좋고 특히 지금 아직 신약 개발 쪽 아예 클래식 바이오테크 쪽 같은 경우는 출발 안 하는 기업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후발주자들도 지금 기대가 굉장히 커져 있는 상황인데 먼저 얘기 드릴 건 당연히 유한양행을 얘기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발표 이후에 바로 급락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또 상승을 재차해주고 있는데 오스코텍. 근데 이쪽은 한 번은 팔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단기적으로 굉장히 급등을 해버려가지고 제가 좋다 얘기를 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5월, 6월, 7월, 8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미 사실 슈팅이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기 차익 매물을 흡수하는 기간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조정기가 나오기 전에 보유자분들은 한번 파시는 게 좋겠다. 오스코텍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얘네들은 다시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완전 장기 투자로 보셔도 뭐 큰 지장은 없습니다만 투자의 좀 효율성을 위해서 한번 팔고 가는 게 좀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플랫폼 단 보자라면은 이제 투자 주의 종목으로 들어가가지고 알테오젠이 오늘 소폭 조정이 나왔는데 사실 빼고 다 좋았습니다. 리가켄 바이오, ABL 바이오, 에이프릴 바이오. 뭐 이쪽이 아무래도 플랫폼에서는 중심을 이루다 보니까 그건 계속 좋아요. 사실 여기 있는 애들 다 전고대를 넘어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지금 주도력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플랫폼 단에서는 저는 되게 좋은데 이 에이프릴 바이오가 오늘 확 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게 내일도 좀 상승해서 끝날 가능성이 높은데 슬슬 얘도 이제 팔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에이프릴 바이오가 안 좋아서가 아니고 시장 대비해서 지금 슈팅이 너무나도 세기 때문이에요. 플랫폼 단에서도 각각 이제 다른 모멘텀이에요. 예를 들어서 리가캠은 ADC고 알테오젠은 제형 변경에 중심을 두고 있고 에이프릴이 근데 이번에 체결한 라이센스 아웃 같은 경우 보면 로열티가 조 단위가 넘는데 시총이 조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게 되면은 이 전체 바이오의 흐름에서 플랫폼이 차지하고 있는 거는 선발대의 역할이고 선발대는 꾸준히 좋다. 계속 좋다. 대장의 역할이다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HLB 얘기를 잠깐 드려야 될 것 같은데 HLB가 사실 PBM 등재까지 진행을 했었는데 마지막에 이제 항서제약의 이 공장에 어느 정도 문제가 있다라는 미국의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승인이 안 됐죠. 네, 미국의 FDA 승인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게 끝났다라고 보기엔 사실 저는 맞지 않다라고 봅니다. 지금 예상치로 보면은 9월에 이 리보스라닙에 대한 재심사 시기를 신청할 거를 9월에 보고 있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왔어요. 그래서 9월에 신청하게 되면은 그러면 심사 결과가 언제 나오나요로 가야 되는데 약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때까지는 그 기간까지는 모멘텀이 깨진 건 아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임상 3상 통과하고 FDA 승인까지 가는 거면 데이터는 그냥 좋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실제로 중국에서는 유통되고 있는 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리보세라님 모멘텀은 저는 끝나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아무래도 기간이 많이 남았다 보니까 주가는 횡보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횡보단에서 어느 정도 모아가는 전략은 아직 유효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바이오 마지막으로는 당연하겠지만 이제 CDMO는 얘기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ST팜, 마이넥스. 이런 종목들이 지금 모멘텀 제일 좋은 CDMO 3톱인데 여기는 계속 살아 있습니다. 이게 제가 바이오로직스가 이렇게 조정 나올 때도 사실 별로 상관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전 지금 가격도 별로 상관없어 보여요. 100만 원대를 돌파하고 나서 좀 여기서 어느 정도의 좀 횡보세가 나오면 모를까 지금은 계속 정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는 게 생물보안법이 올해 연내 통과가 아무래도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좋은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에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이 CDMO는 대체제가 많이 없어요. 특히 아시아 시장에서. 우리가 지금 들어갈 자리가 굉장히 많고 열려 있기 때문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지금 5공장 끝나고 6, 7, 8공장까지 다 계획이 짜여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랬을 때 어차피 생산 캐파와 개발 캐파로 승부를 봐야 되는 CDMO라면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따라갈 수 있는 기업이 사실 전 눈에 띄는 게 없습니다. 생산 캐파는 이미 글로벌 1등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주도하고 ST팜이나 바이넥스 같이 이제 중형주, 소형주 단에서도 쫓아가고 있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들고 있는 분들은 더 홀딩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없는 분들은 뭐 지금 말고 좀 조정세가 나오면 잡아보는 전략 정도로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이오도 지금 바이오 안에서 좀 나뉘어지는 부분들이 많은데 나뉘어지는 부분들을 우리가 다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럼 여기서 내가 어느 정도 비중을 바이오를 담을 것인가 그리고 바이오에서 뭘 볼 것인가를 구분을 좀 지어야 되고 물론 무조건 포트에 지금 바이오는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 게 제 의견입니다. 뭐 요 정도 바이오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또 큰 뉴스 있었던 유한양행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오른 종목군들은 일단은 좀 챙기고 가는 전략, 그리고 그 밖에 앞으로 또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만한 제약 바이오 종목 나눠주셨는데요. 다음 마지막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원전입니다. 뉴스는 사실 끊이지 않고 나오고 지난 주말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다음 달에 체코 방문 일정도 잡히고 또 거기에 경제사절당 대규모로 또 동행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이를 앞두고서 또 원전 관련해서 TF도 조성을 해서 준비는 착착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주가는 영 반응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조용한 원전, 그 이유는 뭘까요? 네, 일단 원전이 굉장히 좋았죠. 체코 이제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때만 해도 정말 모두가 환호를 지르고 있는데 사실 그 전 주가로 회귀해 버렸습니다. 그 이유를 좀 보게 되면은 이제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일단 첫 번째로 예전에 이제 우리가 한수원 주도하에 이제 팀 코리아를 결성하고 원전에 대한 기술 개발을 할 때 미국의 컨버스천 엔지니어링이랑 같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컨버스천 엔지니어링이라는 원전 업체를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가 인수를 하게 되면서 이 기술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UAM 이제 과거 2008년도, 2010년도 이때 UAM 수주를 따낼 때만 해도 이제 미국에서 어느 정도 용인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거든요. 근데 이 기술 분쟁이 다시 한번 좀 화두에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웨스팅하우스가 좀 딴지를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선협상 대상자가 그러면 선정은 됐는데 계약이 체결이 안 될 것인가를 보면 사실 전 그렇진 않다라고 봐요. 단기 분쟁의 이슈가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거고, 지금 그 웨스팅하우스와의 특허 분쟁 같은 경우는 하루 이틀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2022년도부터 출발한 분쟁이기 때문에 뭐 이미 정부 단에서도 대응이 진행되고 있고 미국 정부와의 협업이 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다른 특이점 뭐냐면 어차피 미국이랑 우리랑 싸워서 좋을 게 없어요. 원전은 글로벌에서 다 필요한 영역인데 우리가 한 걸음 뒤에서 보면요, 우리랑 미국이랑 싸워서 원전을 공급을 못 하잖아요. 그거 누가 할까요? 제일 잘하는 게 러시아입니다. 그리고 또 중국, 프랑스 이렇게 나오는데 러시아, 중국 같은 미국이 주고 싶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랬을 때 우리가 사실상 기술력인 측면 그리고 가성비적인 측면에서 원전은 글로벌 거의 탑 티어를 좀 유지하고 있는데 이거를 너무 딴지를 많이 걸지는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어느 정도 단계에서 합의하지 않을까. 예를 들면 우리가 수주를 하게 되면 웨스팅하우스도 어느 정도 들어올 수 있게끔 너네는 이거 해. 우리가 이렇게 맡을게. 예를 들어 주기계 우리가 하고 거기서 다른 장비 같은 것들 그럼 웨스팅하우스 너네가 해. 요 정도에서 끝나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첫 번째 화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내년 초가 되면은 우선협상 대상자로 지정됐던 체코 원전의 실제 계약을 진행해야 되는데 그 지점이 원활하게 진행되는가 여부가 좀 중요할 건데 저는 될 거라고 보고요. 원전주들은 지금 사실 너무 많이 빠져버려가지고 체코 수주 안 될 때랑 가격이 똑같습니다. 이상하죠. 이상하다고 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오히려 가격적인 메리트, 저가 매수의 기회로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영역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팀코리아 대장인 두산 에너빌리티에 그 두산 밥캐치 이제 에너빌리티의 자회사인데 이걸 떼서 두산 로보틱스로 옮기는 이 작업에 대해서 당연히 잘하고 있는 거 아니고요, 두산도. 근데 그거를 이제 금감원이 대놓고 비판도 하고 태클을 걸고 있습니다. 이게 근데 진행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두산 다시 제출해. 근데 똑같이 제출해요. 그랬더니 금감원에서 또 다시 제출해. 또 똑같이 제출해요. 이거 계속 반복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것도 어느 정도 지점에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이 지점 또한 찾아가는 과정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럼 그 안에서 주가가 여러 가지의 요소가 결합된 게 주가잖아요. 그래서 다소 리스크가 있는 상태로 지금 가격이 유지되기 때문에 이게 하나씩 풀릴 때마다 주가는 상승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 종목단 얘기로 좀 드리자면 두산 에너빌리티 당연히 대장이고요. 한전 KPS, 한전 기술 이쪽이 아마 대장단 움직임 보여주겠죠. 팀코리아 주축이니까. 근데 여기서 뭐 우진엔텍이나 뭐 일진파워, G2파워 이런 쪽까지 모멘텀을 좀 같이 하고 있다 보니까 같이 밀렸는데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는 섹터입니다. 그래서 들고 있는데 저는 마이너스가 좀 났는데요 하시는 분들도 이 원전단에서는 좀 기다려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이슈가 있는데 이것들이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지금은 좀 중요한 영역에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또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들어봤는데 그러면 오늘 관심주 있으세요? 네, 관심주 있습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관심주는 방금 말씀드렸던
원전주들에 있고요. 한전 기술입니다. 네. 어떤 점 좋게 보세요? 일단 원전 설계를 전문적으로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해외 수주 들어가는 거 설계는 한전 기술이 다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번에 뭐 좋은 내용도 많죠. 실적도 괜찮고 이런 지점은 뭐 원래 우리가 알고 있었던 건데, 앞으로 남아있는 원전에 대한 수주 모멘텀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지금 슬로바키아에서도 원전 사절단 9월에 온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유럽단에서도 글로벌 전체가 지금 원전이 필요해요. 이미 필요한 기조로 가버렸고, 이 필요한 걸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할 수 있는 나라가 몇 개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걸 주도할 수 있는 가능성도 상당히 높게 점쳐지고 있는데, 거기서 그럼 설계는 누가 하고 만드는 거 누가 해? 설계는 한전 기술이 당연히 할 거고, 만드는 건 두산 에너빌리티가 중심에 있을 건데, 이 한전 기술은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지금 너무 많이 내려갔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가격대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오늘 종가를 기준으로 매수가를 설정하도록 하고요. 1차 목표가는 8만 원, 손절가는 6만 원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만 원까지 일단은 좀 목표가를 제시를 해주시는데, 원전 지금은 좀 답답하지만은 가져가 보자. 그 가운데서 한전기술 추천주로 제시를 해주시네요. 기억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뵐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3포인트 토마토 투자클럽 김근우 전문가였습니다.